52세 아들이 어머니 산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불효자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20년 전에 숨겨둔 편지 한 통이 바람에 날려 제 발 앞에 떨어진 것입니다. 편지를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오해하고 살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김재호, 올해 52세입니다. 회사원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가슴 한편에는 20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후회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에 대한 후회입니다. 어머니는 20년 전 제가 32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때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이었고 첫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어머니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했거든요. 재호야, 그 여자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 제가 지금의 아내 소영이와 결혼하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소영이의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21세기에 무슨 집안 타령이에요? 저는 소영이를 사랑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엄마는 왜 제 행복을 방해하세요? 그날 저는 어머니와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 소영이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식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임신했을 때도 어머니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야, 아이 키우는 게 만만하지 않다. 소영이 혼자서 할 수 있겠냐?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소영이가 출산 예정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큰형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심근경색이에요.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날 밤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어색했습니다. 어머니와 멀어진 채로 헤어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영이는 어머니 49제가 끝나자마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준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지 못한 손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너무 냉정했나? 어머니가 날 사랑하셨는데 내가 모른 척했나?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머니의 간섭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셨던 것, 소영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영이와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영이는 성격이 까다로웠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아이 교육에도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아들 준수를 온갖 학원에 보내며 과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소영아, 준수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학원을 좀 줄이면 어때?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래도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 힘들어도 참아야죠. 성공하려면. 소영이와 교육관이 달라서 자주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수는 점점 저와 멀어졌습니다. 엄마 편을 들었거든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우리 가족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점점 더 물질적이 되었고 준수는 공부 스트레스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가족을 보면서 저는 문득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혹시 어머니가 소영이의 성격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걸까? 혹시 어머니가 저를 걱정해서 반대하셨던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수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수가 집을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빠,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준수야, 무슨 소리니?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매일 공부하라고만 하고 아빠는 엄마 편만 들고. 아빠가 언제 엄마 편만 들었니? 항상 그랬잖아요.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준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저는 아들에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소영이와 싸우기 싫어서 방관했던 것일까요? 그날 밤 준수는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아이를 관리했어야죠. 당신이 너무 심하게 다그쳤잖아. 그럼 당신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준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소영이와 저 사이에서 중재해 주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준수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연락이 끊어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영이와의 관계도 최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20년 동안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갔었는데 이렇게 혼자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엉망이 되었어요. 준수는 집을 나갔고 소영이와는 매일 싸우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가 소영이와의 결혼을 반대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나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면서 무언가가 제 발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였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호에게. 편지는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글씨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어디선가 날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산소 주변을 살펴보니 산소 뒤편 나무 아래 작은 상자가 묻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파내어 열어보니 몇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제 앞으로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날짜는 제가 결혼하기 한 개월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펼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너는 엄마가 소영이와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엄마는 너의 행복을 바랄 뿐이야. 소영이가 나쁜 아이는 아니다. 하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너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 소영이는 너무 현실적이고 너는 너무 순수해. 앞으로 많이 부딪힐 것 같아서 걱정이다.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엄마는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결혼 후에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엄마에게 연락해. 엄마가 도와줄게. 두 번째 편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쓴 것이었습니다. 재호야, 너는 엄마가 너희 결혼을 축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엄마는 정말 기뻐. 다만 너희가 엄마 없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될 뿐이야. 엄마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너는 거절한다.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엄마는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 싶은 거야. 하지만 내가 싫어한다면 참겠다. 세 번째 편지는 소영이가 임신했을 때 쓴 것이었습니다. 재호야, 소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기뻐. 엄마가 손자를 볼 수 있다니. 하지만 너는 엄마가 와서 도와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괜찮다. 엄마는 멀리서라도 너희를 지켜보겠다. 다만 소영이가 힘들어하면 언제든 연락해. 엄마가 달려갈게. 네 번째 편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많이 아프다. 혹시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된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다. 엄마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 비록 표현이 서툴러서 간섭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너에 대한 사랑이었다. 소영이와 잘 살아라.
엄마가 반대했던 것은 걱정 때문이었지, 미움 때문이 아니었다. 소영이도 좋은 아이다. 다만 서로 다른 것뿐이야. 손자도 잘 키워라. 엄마가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하늘에서 지켜보겠다. 그리고 재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가 불효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호야, 만약 내가 힘들 때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엄마의 말을 기억해라. 가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소영이와 성격이 달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아이가 힘들어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라. 엄마는 너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없어도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마라. 엄마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웃을 때, 내가 행복할 때 엄마도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하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를 오해하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영이에게 어머니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20년 전에 쓰신 편지야. 소영이는 편지를 읽고 나서 울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셨다니. 저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랬어. 우리 모두 어머니를 오해했었나 봐.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이 우리에게 서로 이해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그날 밤 저와 소영이는 20년 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야, 아빠야. 집에 올 수 있니? 아빠,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편지를 찾았어.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준수는 그날 저녁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마음이셨다니. 준수야,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너에게 관심을 제대로 못 주고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힘들게 했지? 아빠, 앞으로는 달라질게.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되자. 준수는 울면서 제게 안겼습니다. 20년 만에 아들과 진정한 포옹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소영이는 준수에게 과도한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고 저는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준수는 공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어머니 산소에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되었어요. 이제 서로 사랑하며 잘 살고 있어요. 소영이도 어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했어요. 이제 어머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재호와 준수를 잘 돌보겠어요. 준수도 할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지만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어요. 감사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어머니를 오해해서 죄송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희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간섭은 사랑이었고 모든 걱정은 애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55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십니다. 어머니의 편지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준수는 대학생이 되었고 소영이와 저는 서로를 이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년 어머니 기일에는 가족이 함께 산소에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근황을 보고 드립니다. 엄마, 올해도 우리 가족 잘 살고 있어요. 준수는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소영이는 요리를 배워서 맛있는 음식을 해줘요. 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고 힘이 되어줍니다. 저처럼 부모님을 오해하며 살았다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이 바라셨던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리워합니다.